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손으로 태어난 두지는 어릴 적 매춘부였던 엄마에게 버려진 뒤 경극배우의 길을 걷게 되고 거기서 함께 경극을 해온 시투와 둘도 없는 사이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둘은 어느새 최고의 경극배우로 성장하게 되지만 두지와 달리 시투는 술과 여자에 빠져 살게 되죠. 그런 시투는 술집 여인 주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두지는 감정이란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패왕별의 우위를 이보다 더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섬세한 열연을 보여주었던 장구경이란 배우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이자 우리가 이 영화를 꼭 봐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분장을 했을 때도 분장을 하지 않았을 때도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 섬세함을 보고 있으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도 하는데요. 고개 하나를 돌릴 때도 물건 하나를 집을 때도 발걸음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까지도 배우 장구경이 얼마나 이 영화에 빠진 채 연기했는지 감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중일전쟁이 반발하고 베이징에 일본군이 입성한 1937년 7월 7일 샬루가 술집 여자 주샨에게 푹 빠지면서부터 대의를 포함해 당시 중국의 혼란스러웠던 역사를 비추기 시작한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대의가 주샨을 질투하면서 멀리했던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모친 역시 술집 여자였고 자신을 경극학교에 버리고 간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주샨에게서 대의는 왠지 모를 모친의 모습을 느끼진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사랑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던 대의. 대의는 어느새 경극 패왕별이의 우위 그 자체였고 어릴 적부터 함께 경극을 해온 패왕역의 샬루를 남몰래 흠모하고 있었죠. 하지만 대의가 처음부터 이 샬루를 흠모하거나 동성애를 보인 건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엄마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샬루에게서 받게 되었고 엄마로부터 받지 못한 보호 또한 샬루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샬루가 결혼을 하겠다며 데려온 주샨을 탐탁지 않아 했던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모질게 버리고 간 모친과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의의 머리와 가슴으로는 도저히 그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샬루와 주샨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대의는 더욱더 아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아편에 중독되어 괴로워하는 장면들에선 유독 물고기가 헤엄치는 어항에 비치는 대의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떠오르는 사자성어 하나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엔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가 있는 곳엔 물이 있어야 한다는 수어지교란 사자성어입니다. 샬루와 대의를 물과 물고기로 비유함과 동시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 했던 대의의 마음을 의미한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 얼마 뒤 주샨은 샬루의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일본에 항복이 있던 1945년 중국 국민당이 베이핑을 수복하고 이때 국부군들이 몰려와 이들의 경극을 관람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국부군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공연을 방해하고 대의는 어쩔 수 없이 공연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때 샬루가 무대로 나와 국부군들을 향해 공연을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며 일단락이 되는 듯 했지만 그때 누군가 대의와 샬루를 향해 일본군 앞에서 노래를 부른 매국노라고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죠. 이때 샬루의 아내 주샨이 싸움을 말리다 그만 유산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항복이 있던 1945년이라는 시기 아편에 쩌들기 시작한 대의의 상황 그리고 주샨의 유산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중국의 혼란스러웠던 역사와 앞으로도 혼란스러워질 중국의 역사 즉 앞날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영화 패왕별이의 대의라는 인물 하나는 당시 중국의 혼란스러웠던 역사를
한 번에 관통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로부터 4년 뒤 1949년 국공내전의 공산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국민당은 대만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중국은 공산화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1966년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혁명을 시행하게 됩니다. 문화계의 반동분자를 삭출하자면서 이때 대의를 포함해 샬루 등이 인민재판을 받게 되고 샬루는 공개된 현장에서 대의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 앞에서 노래를 했었다는 것부터 동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대의를 비판하죠. 여기에 배신감을 느낀 대의 또한 샬루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의 아내가 술집 여자였다며 비판의 꼬리를 뭅니다. 홍위병은 샬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묻고 샬루는 결국 자신의 아내까지 폭로하는데요. 모든 게 진심인 줄 알았던 주샤는 자신을 포함한 대의까지 비판을 한 남편 샬루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풀려나긴 하지만 남편에게 충격을 받은 주샤는 결국 목을 매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대의와 주샨이 보여준 언행을 놓고 보자면 영화를 통해 결국 두 사람만의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말은 다시 영화의 오프닝이었던 1977년으로 돌아오는데요. 정확히는 11년 만에 다시 만난 데이와 샬루는 둘만의 공연인 패왕별이를 연기합니다. 극이 절정으로 치닫을 때쯤 데이가 패왕의 진검을 뽑게 되면서 결국 자결하게 되죠.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데이란 인물을 통해 당시 중국의 혼란스러웠던 역사를 관통할 수 있었고 그것은 역시나 혼란스럽기만 하던 데이의 심리 상태와도 굉장히 끈적할 정도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데이가 경극학교에 버려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더라면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극에 빠져 살다간 패왕별이의 데이를 보며 씁쓸한 기분을 느낀 것도 잠시 데이의 삶과도 어딘가 모르게 닮아있는 배우 장구경이 교차되어 더 먹먹하기만 했던 영화 패왕별이었습니다. 这么说，你知这话您说最合适，您同意了吗？段小楼。